네, 네, 그 수질에서 진행하는 멤버십 그 상담 시간이고요. 그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좀 어떤 내용들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신분함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인디애나 도로교통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위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부터 인디애나에서 이제 도로교통부 연구원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도로의 센서들 데이터를 받고 그다음에 그런 어나리시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해서 또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그쪽 교수님들이라서 제안을 좀 받았고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좀 클래스들을 어디들 하다가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차 하시죠? 지금 공부는 지금 한 학기 아, 이제 네, 그게 작년에 궁금했습니다. 박사과정은 이제 네, 시작하시는 상황이시군요.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뭐 지금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수학식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식들을 어떻게 빠르게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그 많은 논문들의 핵심들을 이해하는 키인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저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게 됐죠. 네, 그러면서 사실 좀 이게 사실은 수학적인 언어의 내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한국 교수님들이 좀 설명해 주는 걸 찾다가 교수님 이제 채널을 접하게 됐고 작년에 처음으로. 근데 지금은 좀 꾸준히 좀 듣고 있는 편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족함 좀 어떻게 해소를 할까 고민 차에 교수님한테 좀 조언을 얻고 싶어졌습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이 아니면 수학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일단 개인적으로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 와서는 이제 전공에서 수학을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좀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수학을 깊게 공부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고 어,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의 목적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좀 즐겁게 공부하고 싶은 목적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지금 전공 공부를 하는 많은 전공부에서 나오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싶고요. 또 그게 좀 확장이 돼서 이제 좀 더 대학원 수준의 수학적인 내공이 좀 생긴다면 어, 이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 한 1, 2년 후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전공에 좀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좀 복합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 그 딱히 철학적인 얘기로 흘러가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네. 어떤 니즈는 워낙 선명하신 것 같아서 그 일단은 좀 그 대화를 좀 그렇게 좀 가지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 수학적인 각각의 어떤 그 토픽이나 오브젝트들 그 자체랑 그 어떤 지금 갖고 계신 니즈랑 어떤 것들이 좀 필요 조건으로 맞닿아 있고 충분 조건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필요 조건으로 맞닿아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좀 어떤 적어도 수학적인 견지에서는 좀 그 링크가 돼 있는지를 좀 제가 보고 있는 관점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좀 족할 것 같아요. 그 판단들은 알아서 충분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필요하신 게 지금 일단 CS 쪽에서 머신러닝 박사과정을 제가 시작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문들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제 온갖 수학적인 용어들이
헤비하게 등장한단 말이죠. 뭐 코스트 펑션 맞습니다. 시작해서 어떤 네, 뭐 기본적으로 이 다 수식인데 어떤 네, 그 물론 수식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도 좀 다른 사이드의 이야기이지만 일단 그 사이드는 차지하고서 일단은 수학적인 사이드 자체에서 물론 이것저것 오히려 지금 다 좀 나름 찾아보시고 공부도 충분히 하신 가운데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결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거기서 그 기본적인 이제 필요 조건은 그 머신러닝 쪽에 이 어떤 이제 수학적인 수식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수식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학적 문해력이 일단은 필요 조건이 당연히 되겠고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요거를 선을 좀 갈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논문을 읽을 수 있게 된다와 그리고 그 논문을 그 수식들을 활용해서 내가 작성할 수 있다와 그리고 그 어떤 머신러닝 쪽의 알고리즘들의 이면에 있는 수학적인 것들을 머신러닝에 유익한 방향으로 디벨롭을 하겠다. 이것들은 결들이 좀 여러 결에서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어떤 그냥 어떤 이제 하위 상위의 그런 개념도 사실은 섞여 있고요. 어떤 수직적인 네, 것도 섞여 있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토픽들로 들어가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다 섬세하게 구분해서 여러 견지에서 해야 되는 얘기들이 많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하게 어떤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센싱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떤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그 중간 과정에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문해력이라는 거는 적어도 중요한 맥락으로 갖고서 지금 이 일반적인 공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작하신 맥락들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상황들이요. 맞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결은 제 생각에는 이러해요. 그 경우에는 일단은 뭐 수학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그냥 그런 용어적인 그런 말들보다 좀 되게 와닿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좀 대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 대놓고 말씀드리면 필요한 건 칼만 필터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이게 잠깐 보이스가 끊겨서 한번 더 아, 말씀해 네. 그 주시겠어요? 단어를 대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제 개인의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칼만 필터라는 그 필터예요. 아마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수 네, 네,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결은 마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저도 좀 오히려 조심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비약이 있고 오히려 좀 맞습니다. 그쪽을 아시는 분들한테 좀 조심해야 되는 그 여러 견지 있어가지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은 데이터를 받아야 되고 그 네,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그 반복을 하면서 뭔가 나음을 추가하겠다가 기본적인 골자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어떤 방식이. 그래서 어떤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로우 음, 데이터로부터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돌고 음,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도로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반영을 하는 요거를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이야의 문제이고 근데 여기서 머신러닝이 들어오는 맥락은 기본적으로 그 알고리즘 단에 대한 어떤 이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적어도 이제 그쪽 사이드의 어떤 그 머신러닝 논문들을 이해하는 사이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필터링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머신러닝 여러 가지들 오히려 좀 살펴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어떤 CNN이나 통상적인 어떤 RNN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필터링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 그 자체가 그래서 뭐 근데 그런 것들부터 이제 보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관계도 있지만 좀 그 한편으로는 좀 어떤 기준도 좀 필요하고 약간 여러 견지들을 좀 갖고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당연히 필요하냐면 이 지금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그 이제 수식 레벨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제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통계의 용어로는 어떤 사전 그 분포를 사후 분포로 바꾸는 법칙을 이제 소위 이제 베이지 법칙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통상적으로 이쪽 분야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베이지 법칙과 어떤 베이지 통계학의 기본적인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분포가 있는데 데이터들도 어떤 적당한 분포가 있는데 뭐 이 분포를 확률 분포로 셋업을 하냐 아니냐라는 건 수학적 모델링의 문제이고 이 분포를 어떤 그 지금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반영하는 센서 데이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분포로 바꾸는 거를 그냥 이걸 그냥 어떤 유니버설한 어떤 그 어떤 법칙으로서 보통 베이지 법칙 정도로 통칭을 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대화 가운데 제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거는 칼만 필터에 대한 이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맥락이신 것 같은데 칼만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사전 분포를 사후 분포로 바꾸는 고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베이지 법칙을 어떻게 그 안에서 녹여낼 것인가가 그 각각들의 연구를 할 때 그 맥락에 맞게 그 이제 트리키하게 들어가 있는 방식일 수밖에 적어도 없다. 적어도 그 맥락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코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점을 좀 약간 명시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그 지금 어떤 보시는 맥락에서의 머신러닝의 맥락은 어떤 베이지 법칙에 대한 이해들은 중요하다라는 네, 거가 한 가지 사이드가 있고요. 여기까지 네, 대충 동의가 되시죠? 네네네, 네네.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것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여기서 이해를 한다라는 말을 좀 더 그럼 워딩을 좀 구분해 볼게요. 그러면 그 아마 저는 지금 제가 드린 지금 이것들을 이미 그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고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오히려 상정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마 이제 적당히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적어놓은 아주 좋은 포스팅들도 있고 양질의 어떤 설명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적 문해력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정의, 뭐 cumulative 이제 distribution의 정의, 뭐 온갖 정의들이 있고 살펴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예시들 레벨에서 그것들을 보면 그리고 실제로 코딩에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하고요. 어떻게 주어지면 실제로 분포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아마 그리고 토목공학 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맥락일 가능성이 대부분일 텐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테이블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테이블에 랜덤 변수들이 이렇게 값들이 쭉 있고 그거에 따른 어떤 빈도수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히스토그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그 관점에서 베이지 법칙을 살펴보면 저희가 소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소위 말해서 조건부 확률이에요. 딱 보면. 그래서 맞아요. 어떤 느낌을 딱 받냐? 이거 내가 다 아는 건데. 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고 근데 막상 논문을 읽으려면 안 읽혀요. 제가 어떻게 혹시 해서 보는 잘 게 아세요? 맞나요? 너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지금도 논문을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말 조건부 확률이고, 이제 네. 여러 가지 랜덤 변수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멀티베리어블 조건부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살펴보지만, 그 기본 개념에서 헤매다가, 네. 이제 정작 중요한 논문 내용들은 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봐야죠, 제가. 네, 그래서 이게 그 좀 어떤 선명하게 어떤 그 제가 그 찝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만약에 어떤 예시의 설명과 논문의 어떤 준하는 어떤 예시의 대상이 어떤 소위 말해서 디스크릿 테이블이면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음, 그리고 직관들도 오히려 그 어떤 그 소위 말해서 관록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선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논문의 설명이 테이블을 벗어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맞아요. 걸로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 정확한 게 이게 이제 저의 러지컬 띵킹은 사실 눈에 보이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테이블로 설명해 주셨는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 개념을 설명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막히죠. 네, 이제 그 부분이 실제로 수학이 개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좀 약간 구분을 해보면 그 수학은 기본적으로 집합과 함수를 배우는 학문일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집합과 함수를 토대로 논리를 얘기하던가 집합과 함수를 토대로 계산을 얘기하던가 기본적인 속성은 그 두 가지밖에 그 차포 다 떼고 보면 없을 텐데 지금 이제 다루실 수 있는 거는 유한집합이에요. 그런데 네. 유한집합을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실 이제 무한대의 그 대상들을 다루는 거는 뭔가 그 무한에 대한 인간들이 해놓은 합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음, 기본적인 어떤 인지의 지점. 그래서 어떤 시야의 방식이 유한계의 대상을 다루는 거에 대한 그 직관들은 직관으로서도 실제로 타당한 선이고 그거가 실제로 어떤 코딩 레벨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는데 실제로 어떤 그 논문들이 적혀 있는 적어도 수학적인 그 기술에 있어 가지고는 유한집합의 경우는 중요한 예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방식으로 기술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원소의 개수를 극한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대충 괜찮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조금 길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확장이 되어지는 그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보통 수질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차포 다 떼고 미적분학과 상형대소에 불과한 것이 수학이다라고 하는데 미적분학과 상형대소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유한집합에서부터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추상화한 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다루는 집합들이 무한의 대상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음, 그리고 거기서도 그것들을 어떤 말하는 견지도 정말 여러 가지 견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유한계의 어떤 포인트들이 그냥 대충 실수축에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자연수 개수만큼 늘리는 것만 해도 무한계로 드러나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수로 바꾸는 맥락은 덧셈에 대해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옛날 용어로는 뭐 어떤 닫혀 있고 항등원 있고 여건 있고에 하려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확장해야 되고 그거를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맥락에서 하려면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실수, 어떤 이제 리얼 라인에서 어떤 구멍이 안 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리수 가지고는 안 되고 실수로 바꿔야 되고 만약에 어떤 그 근해 공식 같은 걸 생각하려면 허수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복수를 생각. 이래서 이 무한이라는 것들의 맥락은 그때그때 맥락에 맞는 수학적 추상화들이 들어가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 보니 음,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지금 클레임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므로 무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건 너무 그냥 피상적인 얘기고요. 그냥 단지 유한에 대한 이해에서 만약에 지금 충분히 직관적으로 수긍이 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 선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 막히신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맥락에서 어떤 무한으로의 추상화들이 필요한지를 읽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가 답일 수밖에 없다가 일단은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그 무한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결국 집합론을 조금부터 다시 좀 시작을 해야 그 되나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공부하시는 그 현재 갖고 계신 맥락은 물론 수학적인 어떤 흥미도 실제로 있으시고 어떤 롱텀으로 어떤 것들을 알아가실 어떤 이제 넓은 마음은 있으신 거는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저희 다 시간과 에너지상 우선순위라는 게 당연히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맥락들을 맞춰서 우선순위를 인지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는 맞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로 고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를 토대로 해서 직관들을 내가 다 대충 얻었을 때, 아, 히스토그램 이게 대충 이런 데이터셋, 이런 거다라는 거를 꼭 수학적인 랭귀지일 필요 없이 느낌 얻었을 때, 이거를 연속 확률 분포로 고치려고 하면 가장 통상적으로는 어떤, 예를 들어 중심극 한정리나 약간 이런 직관을 생각하시면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어떤, 네네네. 그거를 아주 티피컬한 예시를 제외하고 그거를 어떤 언어, 수학적인 언어를 기술하려고 할 때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PDF에서 CDF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관계가 있는데, 그, 굳이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쓰면 확률 질량 함수 혹은 probability mass 펑션을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PMF에서 수가 있어요. PDF로.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베이지 법칙이라 부르는 게 적용하면 베이지 법칙은 이산 확률 분포에 국한되어지는 정리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를 어떤 기술할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편하실 거예요. 논문들 읽으시면 확률 자체만 해도 그래 좀 거시기 한데 막대기를 하나 발을 하나 쳐놓고 여기저기 막 집어넣는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아마 막히실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게. 그러면 네. 그걸 보는 순간 직관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히니, 물론 그게 안 먹히는 것 자체도 사실 이게 어떤 연속적인 대상 혹은 무한의 대상 자체에 대한 니즈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산으로 끌고 가냐에 대한 니즈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 구체적인 가장 단순한 세팅에서의 직관과 이거를 수학적인 랭귀지로 추상화의 방식과 이걸 도로 이게 백앤포스가 사실은 맞아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가장 이제 나이브한 선의 그런 그게 안 중요하다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게 전부인 걸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가 지금 저한테 이것들을 질문하시는 맥락이시니까요. 맞죠? 맞아요. 너무, 이게 사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제가 조금 인풋을 드렸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 너무나 근데 사실 되게 그만큼 내공이 있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한테 이런 이제 되게 컨텍스트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 근데 이제 저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은 뭐냐면, 이런 컨텍스트를 저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던 방법은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하면서 이제 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막막한 건 어떤 책을 봐야 할지,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런 컨텍스트는 이해하지만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어,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다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사실 책을 뭐 원서가 됐든 주로 원서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 좀 막막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좀 이렇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책을 봐야 하는지?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결이 그래서 차포 다 떼고 아웃풋으로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결인데 저는 그 아웃풋을 어떻게 그 개념에서 확장해서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거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 그 니즈가 채워지겠다는 충분 조건으로 그 아웃풋을 저한테 물으시는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공부하면 맞아요. 이 테크트리에 맞게 이 책들을 보면 네. 그러면 지금 이 니즈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미 어떤 테크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어요. 뭐 확률론 책은 이런 걸 봐야 되고 무슨 뭐 데이터 사이언스 어떤 이제 스태틱 러닝 오히려 책들은 오히려 보셨을 수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떻게 그 네.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가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는데 제가 아웃풋으로 드리고자 하는 오늘 대화의 마지막에 드리고자 하는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니에요. 그 음, 대답은 제 생각에는 지엽적인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도구이자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뭐를 이해해야 되는지가 먼저고 음, 그 이해를 위해서 어떤 책을 봐야 되냐는 사실은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책과 레퍼런스는 여러 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 대화의 아웃풋이 아니라 여기서 이 대화의 아웃풋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제가 지금 이 대화 가운데 남기고자 하는 아웃풋이에요. 음.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네네. 납득이 간 것 같아요. 책이 안 음, 중요하다는 결이 아니고 그래서 전 지금 네네. 떤 지금 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책들을 서칭해서 이것들을 보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마 오늘 전혀 안 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 그게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확률이라는 대상들을 다루는 거는 이산적인 테이블에 대한 거를 벗어나지 못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어떤 그리고 지금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부를 단순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어플라이 할지에 대한 맥락이 너무나 중요한 오히려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백앤포스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러면 필요하냐면 연속 확률 분포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연속 확률 분포 CDF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네. 근데 CDF라는 단어랑은 제가 구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이 단어보다는 단어를 구분하고 싶은 게 확률 질량 함수랑 확률 밀도 함수로 단어를 구분하고 싶은데 Probability Mass 죄송합니다. Function과 CDF. Probability Density 맞 Function인데 히스토그램 타입들을 혹은 Empirical Distribution 타입들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네. 어떤 랜덤 변수가 취하는 어떤 그 선택지가 뭐 많아봤자 자연수 개수 정도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리 케이스라고 보통 호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케이스라고 호칭하는 경우에 대응되는 확률 분포함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그런 네네네. 그래프들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갖고 계신 직관은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실측 데이터들을 가지고 갖고 계신 데이터가 실제로 그것도 맞고요. 우리가 정말 네. 다뤄야 되는 이산 데이터 등도 분명히 맞고요.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수학적인 이론 자체는 그것만을 토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이 연속적인 분포를 기준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방식이니 이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냐를 초점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거에서 왜 논문이 안 읽히냐면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 구체화를 추상화할 때는 요 연속 분포, 히스토그램에서 요 연속 분포로 갈 때 거기서 지금 그 진입 장벽이 발생하는 거라고 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연속 음, 확률 분포라는 워딩을 하나는 쓰고 싶고요. 지금 네. 이해가 필요한 게 그걸 어떻게 달성할지는 방법은 많아요.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로 가지고 갈 때 막힌다. 이게 어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보았던 조건부 기대값 확률을 베이지 법칙으로 어떤 티어리로 어떤 가지고 가는 순간 약간 턱 숨이 막히는 결은 전부 다 이 어떤 이산이 전부고 이제 이걸 연속으로 바꾸고 이 왔다 갔다가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게 한 가지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알고리즘 단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행렬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냐면 아까 보통 소위 말해서 칼만 필터의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두 가지를 다 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분포를 추출할 것이냐.
그리고 그 추출돼 있는 분포들을 어떻게 행렬로서 다룰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CNN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필터에 해당하는 그 행렬을 어떻게 고를 것이냐. 그 다 이 이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르코브 디시전 모델을 어떤 고르는 결국에 행렬을 어떻게 추출할지가 핵심이에요. 결국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딱 그런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거를 구분하게끔 하고 싶어요. 이산 확률 분포,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직관적으로 안다는 느낌을 받으시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 논문들이 안 읽히는 거는 그거를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수학적인 랭귀지 레벨에서는요. 제가 지금 행렬이라는 단어를 할 때 제가 어떤 걸 우려하냐면 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나 행렬 곱할 줄 알고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테이블 단의 그 직관의 레벨에서 말씀하시는 레벨이에요. 근데 막상 이것들을 행렬을 가지고 다루는 것들 예를 들어 내가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곱을 만들어내라고 한다거나 실제로 그걸 쓰는 수식들을 보면 턱 막히실 거예요. 나는 그런 직관이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그것들은 그 랭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 어떤 지금 확률 사이드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이해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행렬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갖고 노실 줄 아는 그게 행렬에 대한 이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첩보 다 떼고 말씀드리면 지금 딱 필요하신 이해는 제 개인의 생각, 그러니까 니즈가 저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말고 지금 니즈가 채워지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해랑 행렬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둘 다 지식적으로 부재이기 때문에 안 읽힌 거예요. 음, 정확하게는 모르신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상태라고 보면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이 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수업인데 뭐 그 일단은 그 컴퓨터공학 하는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간단히 그 집합론도 다루고 probability를 주로 다루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연속 그 PDF에 관한 이해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어, 역시 뭐 집합론에 대해서도 쉽지는 않고 예, 기본적인 이해가 조차도 좀 쉽지 않다라는 사실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렐 시그마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부족함만 느끼고 갔던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주로 행렬 매트릭스를 벡터와 매트리스를 아주 손쉽게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하고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역시나 probability랑 리니어 알지브라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아니에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필요를 인지시키는 건 이제 그 대상들을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아웃풋을 어느 쪽으로 모시는 거냐면, 그러므로 그거에 대한 매개체가 들어가는 그것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달성이 맞아요. 되어진다라는 그걸 따라가셨는데, 이미 시도를 해보셨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될 것 좀 같으면 오히려 음, 명확하게 그걸 공부하라고 권할 텐데 지금 음, 맥락에서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거보다 이 대상들을 대하는 수학적 문해력을 어떻게 얻는지 자체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 음, 문해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혹시나 디스클레이머를 하고 싶은 게 저는 뭐 어떤 자율적으로 어떤 것들을 어떤 독립적으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모든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좋은 책들을 찾아서 배우고 좋은 렉처나 이런 음, 것들 그러니까 뭐 수질도 그런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뭐 수질을 의존적으로 어떤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그냥 단지 뭐냐면 음, 그 지금 이 연속 확률 분포랑 이 행렬이라는 대상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지 이해해야 되니까 어떤 책을 음, 읽느냐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거는 다 어떤 그 이걸 달성하기 위한 충분 조건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떤 그 적절한 충분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 가지고는. 그러면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수학이라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 얻고자 하는 건 수학적 문해력이에요. 그 연속 확률 분포랑 행렬에 대한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것은 맥락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논리거나 계산이거나. 음,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런 거 머신러닝 하다 보면 되게 흔해요.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쉬운 예시로 한 10 곱하기 10 행렬을 준 다음에 이 행렬을 예쁘게 고쳐서 계산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해했냐를 그걸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으로? 아니요, 해본 적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것들을 볼 때 얼마나 속된 말로 쌈박한 직관을 갖고 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지금 제가 말하는 영역은 계산에 대한 영역이에요. 음, 그래서 이것들을 그 계산 레벨에서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보통 연속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 가장 쉬운 분포는 잘 아시는 정규 분포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정규 분포에서 이 종 모양 다 이거 오히려 직관은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선이시고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이 수학적인 거랑 매치를 시킬지만 전 지금 그것만 질문이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중간에 해당하는 게 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산이 뭐 시그마 스퀘어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종 모양이 있고 자 직관과 계산을 지금 구분해 보세요. 그 해봤냐라는 측면에서 구분해 보세요. 그러니까 종 모양 딱 구체적으로 리얼라인에다가 주고 얘딱 뮤값 찍혀 있으면 아 이거 평균 이거야. 이거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오케이실 거예요. 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런 센스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산 뭐 이거 시그마 스퀘어 뭐 그런가 보다. 대충 뭔지 알아. x에다가 평균 빼서 제곱해서 뭐 기대값 구하고.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거 계산하면 시그마 제곱 나오겠지라고 할 때 지금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표준 정규분포.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 경우는 그 이제 그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 익스포넨셜의 e to the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에다가 그 이거 노멀라이즈 컨스탄트가 루트 2파이가 그 분모로 붙어요. 그럴 듯 그냥 네. 아시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네. 실제로 그거 적분해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1 나와야 되잖아요. 팩트 네. 하실 줄 아세요? 아니, 해본 적 없죠. 네,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음, 어떤 경험이 쌓여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들은 챗 GPT에다가 오히려 이 질문들을 정확하게 해서 주기만 해도 요즘 같은 거 아마 정답들을 아마 뭐 다 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본 그 경험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직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혹시 말이 납득이 음, 가셨나요? 그리고 네네네. 분산을 계산하라고 하면 정말로 인테그랄 이퀘이션으로서 임프로퍼 인테그랄로 정말로 그 계산을 해봐야 음, 그래야지 그거를 해본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음, 그 직접 경험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테이블에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테이블 안중에서가 아니라 그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경험을 얻는지가 오히려 여기서 포인트인데 어떤 책을 공부할지가 포인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 미적분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뭐 토마스 책이 좋은 거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함수 주고 미분해 봤냐 함수 주고 적분해 봤냐 이 경험 직접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입장 음, 그걸 어떤 책을 가지고 달성할지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것들을 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 위주의 다변수 미적분학과 계산 위주의 선형대 수학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거를 어플라이하는 확률론이나 이런 책들을 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에는 다 아시겠지만 일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백지에다가 뭐 끄적여 보는 걸로 다 환원되는 그 레벨일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그렇죠. 헤매는 고민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거가 지금 제가 요구하는 계산을 가지고 결국 전 다변수 상황에서 미분하고 적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네네. 다변수 세팅에서의 그 선형대수를 다루는 계산 레벨에서 그 계산에 대한 노출을 내 직접 경험으로서 늘리는 것만큼 내가 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수학에서 계산과 논리 두 가지는 독립적인 축인데 지금 먼저 니즈로 있는 쪽은 제 개인의 생각에는 지금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하시고 책들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을 거냐면요. 단어들이 익숙해질 거고 토픽들에 대한 워딩들이 익숙해질 건데 하라면 하나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요구하는 해봤냐라고 하는 영역으로 결국 다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어떤 와닿게 이미 충분히 와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널에서 그 가령 제가 지금 수질 채널에서 확률론도 시키거든요 사람들한테 시키는데 제가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 시키겠나요? 똑같은 이유에서 일단 논리는 이건 전부 다 그 구체적인 그 계산적인 관찰에 대한 추상화에 해당하니까 계산부터 시키면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기 다 싫어해요. 하기 싫어하면 제가 어떤 것부터 보여주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를 보여줘요. 이거 정규부호 계산이거든요. 제가 세 번째 논문 쓸 때 이런 거 어, 보여줘요. 다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안 해보면 못 배운다고. 음, 그러니까 그 어떤 하늘에서 외계어가 떨어진 추상화를 익숙하게 한다고 해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해봐야 배워요. 해봐야 되는구나.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우는 입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면
아무리 챔피언이 치는 멋있는 동작들을 보고 아무리 그거를 내가 직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들 10만 번 요 동작을 반복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되게 단순한 음, 원리. 그 음, 직접 경험이 뭐냐가 포인트지. 그 맥락이 음, 책을 읽어야 되는 맥락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결단코 아니에요. 책 중요합니다. 모든 의미에서. 근데 이 맥락에서는 계산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일단 그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둘 다 필요해요.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행대수를 계산을 가지고 해보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만든 연속 확률 어떤 연속 약간 확률 밀도 함수를 다룰 줄 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어, 얘기를 더 드릴 게 있어요. 근데 일단 계산이 네네네. 먼저 되어져야 되는 네, 얘기여서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어, 어떤 말씀하시는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업을 듣고,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보다 보니까, 계산을 안 해보고 가면, 이건 너무나 다명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 어떤 그 프린시플 자체는 굉장히 자명한데 이걸 이제 그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골아픈 고민이 되는 거죠.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제가 오히려 여기서 사실 논리 얘기도 좀 드리려고요. 근데 계산 사이드의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오히려 어떤 욕심을 내셔야 되냐면 지금 이것들을 제대로 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인지하셔야 되냐면 코스웍에서 나오는 문제는 풀리는 문제만 줘요. 보통 아마 이제 이미 학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학생들 가르칠 때 얼마나 이제 인스트럭터 입장에서는 모티베이션 없이 가르치는지 아마 공감하시고 대부분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수밖에 없고 리서치 와이즈 하는 걸로 들고 가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데 지금 원하시는 거는 코스역 A 받는 거를 고민하시는 경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이걸 정말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코스웍에서 주어지는 이 과제들의 성격들은 풀리는 문제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한 숙달도는 사실은 필요 조건도 맞지만 그거는 충분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해봐야 되냐면 그 정말로 이런 내가 정말 원하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서 진짜로 계산하려고 하면 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쌓이는 거가 계산에 대한 퀄리티가 늘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약간 대응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일하시는 거에서 어떤 로우 데이터들 보면 어떤 답이 없는 상황들 아마 많이 접해보세요. 뭐 이거 알려져 있는 거 그냥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맥락들 가운데 뭐가 최선인지도 너무나 애매한 거기서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것만큼 관록이 느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냥 너무나 깔끔하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이거 다루는 거는 그냥 장난치는 그 정말 그 로우 데이터를 다루는 입장 장난치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에서 오히려 욕심을 내셔야 돼요. 어떤 계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푸는 그 선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관심이 있는 걸 잡아서 정말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계산의 99%는 안 돼요. 음, 근데 거기서 그것들을 뚫고 나가려고 제가 좀 단어를 좀 저렴하게 쓰면 지롤 발광해 본 만큼 그만큼밖에 못 배워요. 음, 정확하게는 그만큼이 경험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너무 당연하죠, 프린시플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맥락에선 책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계산의 맥락에서는요. 음, 네, 공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랜 세월 사실 공부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제 책을 보고 알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좀 저한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편해요. 저도 그거 알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지 이 맥락에서는 그게 당분간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맞습니다. 나중에 글로 근데 돌아가셔도 되거든요. 오히려 본인께 되시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뭐 차트 다 떼고 딱 데이터나 백지 주고 내가 혼자 할 수 있냐?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경험을 해보면 이게 콜스웍이든 책이든 시간 보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네. 경험을 하게 잖아요. 그럴 때 그런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오히려 이거를 근데 한 번 더 이제 오늘 얘기를 마치고 생각을 좀 한번 정리를 이게 계산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은 이거 수학적 문해력에서 사실 이게 가장 핵심. 이것 때문에 책들이 읽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음, 적힌 대로 읽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보이는 만큼이 어떤 문해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 동기부여가 되시면 저는 솔직히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따로 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산들을 수행하는 걸 기준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년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1년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다변수 미적 분학이나 사형대수의 문제를 정말로 주고 정말로 그 문제를 푸는 거에서 노출이 되는 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 정도는 불러보지 않으면 배운다라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솔직히 말하면 한 10년은 음, 걸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쯤 해야 좀 배우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1년 정도는 적어도 굴러야 아, 좀 그래도 알겠어라는 좀 이게 어떤 그냥 들어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그 선에 글로 가려면 1년 정도는 계산해서 굴러가야 돼요. 제 개인의 생각. 이거가 제 개인의 생각의 미니멈이고요. 그 계산을 배울 때. 네, 근데 네, 이거는 동의 안 하셔도 되는 이건 제 개인의 그냥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떤 네. 경험치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계산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이거는 채널에서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스터디를 음, 하나 조직하셔서 그 다변수 미적 그러니까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유도가 있어요. 어떤 하시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일주일에 실제로 그 저희 다 바쁘다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씩 고정적으로 시간 내서 하는 거 준비하고 이거 또 나눈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아요. 한 1년 정도 구르면 다른 지점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 그거는 하나는 그 생각을 해보시게 권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하면 다변수 미적 분학이 되었든 어떤 선형대 수학이 되었든 뭐 레퍼런스 선택 방식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그 렉처 가르쳤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 선에서 리소스는 다 당연히 드립니다. 그런 거는 채널에 열려 있는 기회라고 인지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사실 이거랑 곁에서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게, 그, 이제 사실은 방법도 막막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해봐야겠다는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뭐 이제 당연히 육아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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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게 사실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물론 제가 수업도 듣고 하긴 하지만 수학 공부를 따로 이렇게 좀 꾸준히 하고 싶은 커미트먼트가 있는 네. 좀 이런 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제 개인의 네. 생각에는 바쁘실 때니 저도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의 생각에는 주말에 하루 정도 시간을 떼셔서 그래도 약간 그때가 그나마 내 시간과 에너지상 좀 만만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수준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어떤 아침이거나 밤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미국 시간 기준으로 보통 다 새벽에 대충 해요. 새벽에 하고 이제 출근하거나 약간 이런 음, 식이거든요. 그래서 커미먼트를 하실지를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정말 남는 장사인지에 대해서 정말 근데 이제 적어도 수준에 주어져 있는 리소스는 저를 포함해서 다 공유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개입하냐면 리소스 다 드리고 일절 터치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제 킵하는 저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수줄 계정을 드리고요. 줌을 홀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레벨에서 드리되 진도를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리딩하는 분께 다 자유로 맡겨요. 그거는 다 음, 맡기되 그 안에서 그래도 필요 조건은 보내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계산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나오게 되면 시간은 고정이 되어야 되고 요일과 네. 시간은 고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계산에 대한 게 흘러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영 이상한 걸 하고 있으면 그때는 개입을 해요. 그거가 아니라고 음, 하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리딩 하시는 분들이 모든 의미에서 본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계산 스터디 진행되는 게 있나요? 작년에 이제 채널에 이제 대문에 보면 이제 엑셀 파일이 있는데 네, 그 알아요. 네.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가 다 까먹었지만 수학은 하고 싶어서 닭가수라고 불리우는 게 진행. 아, 거기서, 그리고 진짜 계산을 위한 수학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어서 아마 단톡방에서 아마 그 스터디 하신 분들 어떠셨냐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단톡방에 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할 얘기들 많으실 거고 아니 그냥 필요하면 줌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셔도 아마
그 스터디들 다 반년에서 1년 이상 진행이 된 스터디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음, 정확하게는 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중에 스터디가 어떤 꼬리를 말고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스터디들로 연결이 채널에서 되면서 그냥 되게 눈물을 머금고 다들 끝내시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데. 오히려 막상 이거 해보면 너무 니즈가 채워지거든요, 실제로. 어, 계산을 이제 하는 그 과정. 왜냐면 막상 주중에 바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 시작하면 공유해 놓고 문제 보고 하면 또 좋잖아요. 그 사실 맞아요. 예, 맞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건 그래서 채널에서 진계수 닭가수라는 컨텐츠로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제가 그래도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그래야지 계획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러프하게 1년을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안에서 여러 베리에이션들과 이런 것들은 모든 의미에서 다 자유도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채널에서 기본적으로 연구자와 이과생을 위한 수학 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연이수 2기가 진행이 되는데 네. 연이수 그가 사실 제가 오늘 질문하신 거에 답을 그냥 아주 명확하게 드리면 그냥 연이수 따라가시면 돼요. 사실 정확하게 좀 차포 다 떼고 말씀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연이수 따라가시면 지금 원하시는 니즈 이상이 그냥 바로 다 채워질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 컨텐츠를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막상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하는 게 채널에서 서육이라고 부르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추리스틱을 통한 어떤 기계학습 스터디라고 해서 서육이라고 통치하는데 보면 제가 시킨 거 제가 지금 그 하라고 시간 똑같이 하고 열방정식 실제로 풀자 정규분풀 실제로 적분 이거 어떻게 하냐 음, 왜냐하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 오히려 그것들을 보면 너무나 와닿기 때문이에요. 그 보렐시그마 네. 알제브라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그래서 연이수는 매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매해 반복이 되면서 자, 이게 말 그대로 연구자와 이과생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굴러가는 것도 모든 의미에서 장려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문 실적이 나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음, 제가 여기서 킵하고자 하는 거는 양질의 커뮤니티이지 제 실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들을 얘기하면서 그 맥락에 맞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논문 실적으로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매번 연이수가 반복이 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셋업을 할 거고 지금 올해가 지금 이기고 지금 그쪽에서 지금 올해는 지금 회계랑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프로젝트와이즈하게 굴러가는 게 있고 약간 기계학습적으로 약간 굴러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가 매년 있으니까 예를 들어 3기나 4기 정도 같은 거를 염두에 두셔도 괜찮아요. 이거 이 기존의 레코드들은 그냥 보시면 그냥 재미 삼아서 라디오 듣는 정도의 느낌으로 들으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연희수에서 필요한 게 하나가 계산이고 하나가 논리거든요. 하나가 계산이고 하나가 논리인데 연희수 레벨에서는 논리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수학 전공을 해야 돼요. 그걸 왜냐면 그러려면 집합론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연습을 하고 그것도 사실 한 세월이 걸리는 거고 사실 계산보다 더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연희수는 그거를 감안하고 사람들을 대해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논리에서 이거는 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입장에서 건드려 주거든요. 그 랜덤 변수 정확하게 정의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신다면 어떤 거를 하나는 만약에 필요하면 그 한 스터디에다 그걸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 논리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어떤 걸 매개체로 공부하시면 되냐면 그 이건 필요 조건. 그 수학 전공 학부생들이 선형대수를 배우는 것과 공대생들이 선형대수를 배우는 건 의미가 달라요. 근데 공대생들이 선형대수를 배우는 그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산을 토대로 한 선형대수라는 뜻이 그 뜻이고요. 그런데 수학 전공생들은 이상한 거 하거든요. 뭐 어떤 예를 들어 그 대칭행렬 주어져 있으면 이거를 삐리하게 만들면 대각행렬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증명할 줄 안다. 뭐 이런 이상한 음, 거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채널에서 연습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전혀 논리적 정합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수학 전공으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훈련으로 증명 기초라는 스터디가 있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스터디에 조인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스터디도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스터디이고 제가 이제 이거는 UCSB에 제가 이제 있을 때 증명 기초라는 수업이 따로 있거든요. 그 보통 Foundation of Mathematics나 뭐 Transition to Higher Mathematics 이 정도로 실제로 대학에서 열리는 과목이고 뭐 집합론 기초 정도로 대충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로 그 증명들을 똑같이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가르친 거를 렉처랑 과제를 사람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하나는 그 훈련이 있고 그리고 채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소위 이제 기대수라는 훈련이 있어요.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까지. 거기서 그게 한 120번까지의 컨텐츠인데 40번까지가 선행대수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은 아니고 쭉 한번 보고 지금 두 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그 보는 방식, 그렇게 해서 익숙하게 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백지 주고 그거 그러니까, 복구하라면 할 수 있느냐를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디스커션 하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수학 전공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정합이라는 게 단순히 연역적인 추론만이 전부가 아니라 백지에다가 이걸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다 외우든가 아니면 그 패브를 내가 꿰뚫고 있으니까 그게 다 보이든가. 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익숙해진 거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가는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맞아요. 생각 어떻게 맞아요. 해냈을까? 맞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면 이게 딱 키들이 있어가지고 딱딱 맞고 한번 그게 와닿으면 그때는 다 까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베리에이션들 두셔가지고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젝트 와이즈하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 제가 지금 어떤 알고자 하시는 거에 대한 수학적 문해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논문들을 들고 오시면, 연희수 레벨에서 들고 오시면 제가 어떤 것들을 적절히 번역해 드려서 일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랑 코어 기계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그때는 너무 컨텐츠 라인도 좋죠. 서로가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건 되게 전 채널을 지금 제 이름을 드러내고 해야 되는 활동이어서 되게 깔끔하게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제 어떤 이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음, 걸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연희수 같은 거를 조인하실 때 어떻게 준비가 되면 되는지들을 이 타임라인 같은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뭐 이게 얼마나 뭐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도 될 수 있지만 아직 뭐 깊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수학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오래 하고 싶은 그러니까 뭐 연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 수학이라는 이 자체를 좀 오래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수 이기 지금 뭐 시작한 지 오래됐나요? 꽤 됐어요. 한 몇 음, 개월은 됐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럼 제 입장에선 지금 그거를 좀 따라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제 개인은. 그러니까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거는 재밌게 들으시되, 아마 조인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2026년에 또 열릴 거거든요. 연희수 3기가. 오히려 그거를 네네 라디오로는 재미 삼아서 1기, 2기 그런 것들 보시면, 이런 거가 내가 알고자 하는 거랑 관련이 있네 정도만 확인해 보시고, 네 3기 때 제대로 뽑아먹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3기 준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기대수 스터디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네, 오히려 영상들을 보였으면 이제 성격들은 아시는 상황이고, 지금 네네, 약간 네.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 사실 이제 4기 리딩을 하려고 지금 어떤 군침 흘리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좀 잘 돼야 돼요. 그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어떤 상황이냐면 기대수는 오히려 지금 한 채널에서 지금 한 5, 6년 살아남고 있는 컨텐츠 맞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커리어가 좀 풀리니까 사람들이 대충 이쪽으로 붙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음, 어떤 이제 기대수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좀 오히려 많이 몰릴 텐데 오히려 거기서 좀 제 솔직하게 여기까지 말씀을 제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위한 공부들을 여시는 것들은 되게 편하게 리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카리스마 있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가 안 되는데 기대수 공부는 사실 이거는 시작하면 1년 공부는 아니에요. 1년 안에 원하시는 건 채워질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기 싫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음, 오히려 제가 민감하게 보는 게 팀빌딩이 지금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음, 계속 팀원들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막상 시작이 되면. 오히려 처음에 이제 적응이 좀 되면 이제 그 디스커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잡히면 계속 가고 싶은 면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좀 잘 꺼내시면 좋겠어요. 꺼내실 거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4기 리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이건 좀 저한테 머리 아픈 문제. 4기를 다 몰 거냐 사람들을 아니면 병렬로 좀 여러 가지 동시에 만들 거냐 뭐 여러 사실 그 안에 음. 고민들이 저도 사실 있어요. 아, 저는 뭐 교수님 지금 사실 처음 그런 스터디 열고 리딩하는 거는 뭐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또 뭐 스타일이 뭐 이렇게 막 엄청 리딩을 하드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주로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어떤 분이 여셔도 따라가는 것도 좋고요. 뭐 제가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열어서 열심히 해보는 것도 좋으니까 네.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또 교수님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또 이런 문해력과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쌓아가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제가 지금은 이제 퍼듀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미국에서 또 공부하면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아, 분들이 네, 꽤 그럼요.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물론 모든 의미에서 열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코어의 의미에서는 모든 의미에서 어떤 열려 있고, 어, 그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커뮤니티의 어떤 목적 자체가 수학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즐거움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모든 걸 퍼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커뮤니티의 성격이어서 네, 만약에 지금 오히려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맞기는 해요. 제 개인의 생각. 근데 오히려 거기서 좀 어떤 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냐면 지금 현재 채널에서 연이수 2기를 토대로 주어지는 스터디가 서유기란 스터디가 지금 자체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 네, 레코드도 한번 보시고 네.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좀 분위기도 좀 약간 좀 파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럼 내가 이것들을 좀 음, 주도적으로 하는 입장일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일단 사실 오늘 뵈어서 되게 반갑고요. 모든 의미에서 반갑고 그 네. 오히려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대가 좀 사실 좀 많이 좀 됩니다. 앞으로 좀 잘 뭐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사실 이런 너무 좋네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텍사스 주립 대에 임용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아, 네. 지금 샌마르코스에서 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어스틴에서 살았었거든요. 가지고 지금 요새 날씨는 어떤가요? 좋은가요? 네, 그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좋고 어스틴도 좀 가끔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왔다 갔다 하세요. 저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거든요. 어스틴 아직 지인들도 있고 교수님도 계셔서. 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희수 3기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좀 둘러보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서유기 지금 하는데 참여할 수 있으면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일단 하는 쪽으로 사실 오늘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분위기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풍성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사실 한 번 더, 한 번이나 두 번 더 요즘 시간 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거나 그럼 실질적으로 제 로드맵을 좀 확실하게 정하는 네, 한번 시간을 쭉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이제 제 갖고 있는 생각들은 러프하게는 다 네네네 전달을 해드린 네네 것 같고, 근데 다음번에 대화가 되면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레코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흑백 논리의 입장에서 스터디를 하나 만드실 것이냐, 아닐 것인지를 좀 정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근데 스터디를 하나 만드실 생각이라면 그중에 어떤 스터디를 만들고자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음, 좀 어떤 아웃풋으로서 저한테 들고 오시면 거기서 좀 네 조율을 좀 하면 좋겠고요. 네네 메시지를 저한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스터디는 몇 명이 적합한가요? 보통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2명 이상이면 되고요. 2명 이상 하는 음, 스터디도 있고 어떤 한 5명에서 10명 이상이 늘 어떤 고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그때그때 이게 다 자발적으로 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떤 매력적인 스터디냐만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 갖고 계신 니즈가 너무 특별한 니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맞아요. 공감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양질의 사람 팀을 만드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익스포넨셜 디케이 되고 남을 사람들이 남는데 그게 좀 운적인 요소고요. 또 저도 누가 볼지 저도 모르다 보니까 모든 스터디에 교수님이 참여하시지는 않으시죠? 보시면 이번 주는 이제 한국이 설이라 가지고 이제 공지가 안 올라가는데 매주 한 15개에서 18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제가 현재 직접 개입하는 건 한 3분의 1 정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도 이왕 이렇게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스터디를 만들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만드는 방향에서 전적으로 교수님의 어떤 이렇게 방향 제시를 따를 생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저의 니드에 맞는 양질의 분들과 팀업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니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한번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연락을 드리는 한번 게 그 좋을까요? 본인 소개도 단톡방이나 이런 데 해주시면 아마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고 이런 스터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좀 혹시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달라고 좀 얘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바로 스터디를 만들기는 좀 그렇죠? 한 그러셔도 번 더,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그래도 살펴보시고 그 며칠 안에 네, 시작이 돼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도 당연히 괜찮고요. 모든 의미에서. 네, 근데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대화할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한번 좀 쭉 보시고 네, 저한테 좀 해보시면. 고민해보고 제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정도에.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너무 그냥 대화가 깔끔해가지고 좀 쉬워요. 학생들 얘기하다 보면 좀 되게 부연 설명도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오늘 저도 대화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감사하고, 뭐 전에도 너무 공감 많이 하고 있었고, 이런 컨텐츠가 어디 있나. 이렇게 뭐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퀄리티 있는 걸 해주시는 분들이 어디 있나.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열심히 좀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해서 네. 주십니다.